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투입 소식 이후에 유럽을 비롯하여 한국산 무기 요청이 높아지는 가운데 폴란드 당국이 이러한 한국산 무기 요청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한 것으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방한한 폴란드 대통령은 한국산 무기를 우크라이나로부터 요청받은 바 있다면서 언급했는데, 폴란드는 최첨단 한국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절대 제공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K2 전차는 물론 K9과 K39 천무와 같은 폴란드에 수출되는 한국산 주요 전략 자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폴란드의 반응은 다소 의외라는 의견과 함께 유럽에서는 폴란드를 향한 날카로운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폴란드를 포함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가 가입되어 있는 비셰그라드 공식 계정에서 한국이 과연 천무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금 포탄이 부족하고 포병이 절실한 전장에서 천무가 온다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겠지만, 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이 쉽게 천무를 보내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155mm 포탄이라도 보내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덕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벌써 입 벌리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입니다. 지금 한국은 나토의 최전선을 지키는 무기 공급국으로 유럽 시장에서 K방산은 대들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K방산 제품을 문의하는 나토 회원국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것 중 하나가 천무인데요. 이번에 폴란드 두다 대통령은 방한해서 K2 전차를 생산하는 현대로템 공장에 이어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폴란드 대통령은 또 다른 천무를 목격했는데요. 바로 UAE가 주문하는 천무와 결합할 체코 타트라 트럭이었습니다. 얼마 전 최대 290km 사거리에 KTS SM2를 발사할 수 있는 천무에서 UAE의 요구에 따라 사거리 500km가 가능한 KTS SM3를 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고 했는데요. 폴란드 대통령은 중동 국가에서 도입하는 500km 사거리로 공격할 수 있는 중동형 천무를 목격한 것입니다. UAE의 요구에 따라 한국은 사거리 500km로 가능하도록 승인했는데, 폴란드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폴란드 군인들 역시 한국산 천무를 비롯해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빠른 납기와 정확성 그리고 훈련까지 시켜주는 한국의 탁월한 무기 납품 시스템에 대해서 극찬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에서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첨단 무기들을 지원하지 않는 것에 적지 않게 놀랐다고 했는데요. 유럽에서는 폴란드의 유럽 지원 기금을 집행했으며 현재 글로벌 은행을 통해 군사 자금을 대출하려고 합니다. 실제 폴란드는 천무와 K9 등 K방산을 약 5조 원가량을 유럽은행에서 조달해 한국에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이러한 철통 같은 선언으로 인해서 유럽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유럽 일부 군사업계에서는 폴란드에 자금을 지원해 준 것은 유럽을 보호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라면서 우크라이나에 한국의 살상 무기를 우회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한 것인데요. 하지만 폴란드는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서 자국을 보호하는 것은 폴란드를 위해서 한 일이라며 자국의 첨단 무기들을 우크라이나로 반출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전쟁 초반에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로 남미를 비롯한 무기 지원 창고로서 물심양면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이러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선 유럽에서는 폴란드와 함께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지원에 관해 거절한 것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였는데, 이 두 국가의 주장이 왜 그런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유럽 전문가들은 일단 한국은 휴전 국가이며 지정학적으로 매우 타이트하기에 전쟁 발발 시 심각한 위기가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우선 한국의 강력한 무기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현무를 비롯해 한국산 무기들을 공개하자 일본을 비롯해서 중국 등 주변국을 적지 않게 놀라게 한 바 있는데요. 중국 군사 신보를 비롯해 인민망 등 기관지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의 무기는 전부 미국산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만, 국군의 날에 등장한 현무 실체를 확인했고 이제 중국 전역까지 커버가 가능한 ICBM급이라는 것이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또한 이것이 대량으로 양산된다면 한국의 독침 전략이 완벽하게 수립된다는 것에 적지 않은 실망감을 느낀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게다가 한국에 공개된 각종 미사일 자산들은 중국의 함정이 애초에 바다로 나가는 것을 크게 우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대함 및 공대함 미사일과 유도탄 등 결국 여러 독침 자산을 한국 스스로 기하급수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국군의 날 현무5를 비롯해서 각종 미사일 자산의 공개가 동남아는 물론 유럽까지도 아예 다른 차원으로 놀라게 했는데요. 유럽에서는 프랑스를 위시하여 한국의 무기 자산은 철저하게 배제하자는 의견이 깔려 있었으며 최근에는 원전을 비롯해 각종 경제 분야에서도 암암리에 한국은 제외시키고 역내 조달을 원칙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선진국에서는 노르웨이나 스웨덴이 한국산 K-39 천무에 대한 관심을 표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K9 자주포가 세계 최고인데도 이렇게 유럽에서는 끝까지 한국의 K방산을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을 철저하게 배제하던 유럽에서 이젠 한국에게 두 손을 모아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있는데요. 우선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방공망 체계인데 유럽의 방공 시스템인 패트리어트는 절대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데다가 미국은 생산 로드 타임이 5년이 넘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최근에 더욱 러시아와 치열한 공방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러시아가 미사일을 무차별로 퍼붓는 바람에 방공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는데요. 그나마 한국에 납품하기로 한 패트리어트조차 미국이 약속대로 납품을 안 하고 우크라이나에 보낼 지경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것은 러시아제 구형 S-300이나 S-400인데 이마저 소진되고 있으며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유럽 각국은 우크라이나의 절박한 요청에 따라서 자신들이 패트리어트를 보내주기로 결정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G7을 비롯한 서방 강대국들이 보이는 모습은 그야말로 유럽 방산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패트리어트 자체가 없으니 현재 퇴역하고 남아있는 부품들을 모아서 새 것으로 조립해서 보내줄 요령인데요.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모아온 부품들로는 단 한 개의 패트리어트조차도 만들 수 없다는 것인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소 7개의 패트리어트로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의 강대국들의 이런 모습에 한숨밖에 안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차라리 방어보다 러시아를 광범위하게 공격하는 게 러시아 공격을 멈칫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공격 무기를 수급받을 나라를 물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단연 많이 언급되는 것은 대한민국으로 한국의 방산 무기들이 도입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나토에서는 한국이 이번 러시아와의 갈등 직후에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도 있다는 발언이 나오자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한국의 무기가 어떤 형태라도 무슨 무기라도 도입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에 한국에서는 싸늘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이 유로 사토리 방산 전시회에 건너가 무기를 수출하고자 노력을 다하였으나 정작 유럽 강대국이란 나라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한국을 무시하면서 유럽 영내에서 군수물자 보급을 해결하자는 분위기를 조성했었기 때문입니다. 막상 유럽 내부에서는 방공 미사일조차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이제 와서 한국을 찾고 있다는 것이 아니 꼬울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도 현재 한국의 우회로를 통해서 포탄을 비롯 다양한 무기들을 지원해 달라는 의견을 보냈지만 한국 역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고 또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긴장 상태이므로 무기 지원 요청을 쉽게 응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폴란드 역시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자신들이 러시아를 상대해야 되는 입장인지라 한국에서 힘들게 받아온 첨단 무기들을 손쉽게 우크라이나에 넘겨버릴 수도 없는 것처럼 국제 정세가 또 한 번 긴장 상태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다른 국가에 흔들리지 말고 독자적으로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